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김동수입니다. 이 시간에는요,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, 특히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, 요즘 소비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영업자 그 소매업 오프라인에 관련된 내용과 공유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은요, 소매업 오프라인 살 길을 찾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공유 경제만이 살 길이다,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? 어떤 재화가 있다면 그러한 재화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방식이 공유 경제가 되겠습니다. 대표적인 걸로 승용차를 함께 탄다. 카쉐어링이 되었죠.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한 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재화를 나눠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카쉐어링이 있고요. 또 하우스 쉐어링이 있습니다. 하우스 쉐어링, 주택을 공동 소유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우스 쉐어링이 되겠습니다. 또 집을 렌탈하는 집 렌탈 공유가 되겠습니다. 홈 렌탈 쉐어링인데요. 바로 요즘 1인 가구가 유행하는데요. 청년들이 나홀로 가구가 있습니다. 그 집세 부담이 크지요. 심지어 급여 200~300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를 50~60만 원 내는 거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? 그래서 1인 가구를 하지 말고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러한 주택 렌탈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면 집세 부담이 2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, 앞으로 이 선진국에서는요, 21세기 선진국형 이런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요, 이 시간에 이제 그 소매업에 대한 그런 그 오프라인이 살 길을 찾는 건데, 요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이다. 그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이지요. 또 요거요라는 앱이 있습니다. 역시 배달 음식 주문 서비스를 하는 요기요, 이런 데가 있습니다. 이런 데서 물건을 배달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배달업체에게 배달료를 2km 이내에 한 건당 3,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또 월말 결제, 주급 결제, 일별로 1월로 매일매일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자,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.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매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다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? 소규모 자영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형마트까지 온라인 배달업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배달 음식 주문이 가장 많지요. 특히 중국 음식이라든가 또 피자라든가 치킨 같은 거요. 이제는 그런 그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중심 상업 지역에는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이지요. 그런데 이런 지역의 대형 마트들도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온라인몰의 공세에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과거 소비자들은 생활정보지나
전단지를 보고 그런 주문하던 시절에는 여러 가게가 조금씩 물량을 나눠 가졌지만 이제는 배달 앱 시장이 커지면서 몇몇 치킨집이나 피자집이 넓은 지역을 독과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피자집 주인은 소비자들 거의 80~90%가 배달 앱을 보고 전화로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.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. 광고료는 월별 주급 1급으로 결제가 되는데요. 2km 반경의 배달료는 한 건당 3,000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이런 앱 광고가 월 최하 300에서 5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된다고 하네요. 가까운 곳은 사장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적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일단 그러한 광고, 앱 광고를 하게 되면 지역 내 배달 물량을 거의 독점한다고 합니다. 이제는 집세가 비싼 영업장소가 아닌 이면도로, 골목길 도로에서 집세가 싼 점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. 앱을 통한 광고 전략만 세워도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.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, 자영업자들도 차별화된 맞춤형 영업을 해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대형마트라고 해서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아닙니다.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, 집세 인상 상한액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나아가질 않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86만여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%가 넘습니다. OECD 국가 중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중 무려 3위에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. 이렇다 보니 도소매업, 음식, 숙박업 등 4개 업종에서만 지난 2017년도에 48만 개의 점포가 개업을 했지만 같은 해 기간 폐업을 한 가게가 42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. 무려 85%에 상당하는 가게가 문을 닫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도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미래는 어두운 전망이 예측됩니다. 분양하는 상가는 넘쳐나고 장사는 안 되고 점포의 공실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상가 투자를 잘못하면 크나큰 손실도 생기게 됩니다.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대단히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